총선에서 대패한 건 국힘뿐만이 아니다. 홍종학, 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대패한 것은 집권 여당뿐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가 주창하고 있는 가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자에 가치 투자가 있듯이 선거에서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가치, 정책을 비교해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마음에 드는 메뉴를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고, 선거를 통해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고 선거 후에 실행이 되면 국민들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까닭의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치 선거의 측면에서 한국의 정치는 후퇴하고 있다. 언론은 각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평가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보도로 일관했는데, 특히 이번 총선은 최악의 선거로 평가할 수 있다. 야당의 심판선거 주장에 대응하고자 여당에서도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초유의 전략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서로 비난으로 일관한 선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최악의 선거로 평가하는 이유는 출산율 0.7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치른 선거였기 때문이다. 저출생은 반복적인 경제 위기를 초래하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정당이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되었고, 각 정당이 형식적으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제 맥없이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무너져가는 국가에서 각 정당과 언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국가적 위기 문제를 외면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민주주의가 효율적인 것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이정표를 새로 정하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가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 되었다. 저출생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파 논란으로 피폐화된 서민경제의 실상이 극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은 어느 당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할 뿐이었다. 이번 총선이 대파 선거였다고 하는데 고를 정책은 없이 심판만 했다면 도대체 국민들은 투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선거를 치렀으나 이제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의미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한다.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이정표를 새롭게 다듬고 실행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민주주의 국가 최대의 축제의 장이다. 이제라도 선거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정책들까지 포함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아쉬운 것은 각 정당의 공약에서 공통분모를 많이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각 정당의 공약 중에서 합의와 실행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 즉각 시행해야 한다. R&D 예산의 삭감으로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미래의 싹을 잘랐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다행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내년에는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잘라낸 예산을 즉각 복원해서 쫓겨난 연구원들을 불러들여야 한다. 선거용으로 여당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은 이미 동의한다고 했으니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국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과거의 대책이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구체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재부는 작년에 야당이 제안한 예산안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민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부자와 대기업 감세로 세입이 줄어들었는데도 기재부가 주장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자와 대기업 감세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 결과 막대한 정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가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에게 집중되었다. 실패한 경제정책 책임 물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미루어 발표한 결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재정건 전성을 위해 세출을 줄였지만 87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줄어드는 축소지향형 경제가 되면서 경제는 위축되었고 세입이 더욱 줄어들어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기재부의 예측은 대부분 어긋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된 것이다.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인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정부 여당이 진정 국민에게 사죄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서에 책임을 묻고 같은 실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팀의 잘못된 경제 운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패자가 되어버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일이다. 22대 국회가 잘못된 경제 운영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대파 사태는 다시 발생할 것이다.